네, 장관님, 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작년 한 해 동안 공급된 의약품 금액이 무려 5조 3천억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98%는 제약사가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도매상을 통해서 공급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수천 가지 약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매상도 많고 실제로 288개 도매상이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공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공급을 독점하는 도매상들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47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한 개 도매상이 한 병원의 90% 이상을 공급한 병원이 무려 8곳이 됩니다. 희한한 사실은 이렇게 독점 공급을 받은 병원 중에서 국공립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상급종합병원은 13개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 원어치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그중에서 딱 한 개의 도매상이 97.9%인 765억 원을 공급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독점입니다. 지난 8월에 국내 모 대학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 기소된 사건 아시지요? 네, 보도를 봤습니다. 대학병원과 도매상 중간에 유령 법인을 세운 신종수법이었습니다. 그 병원의 최대 공급 도매상이 바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게 의약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존경하는 김남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의료기기 공급을 다시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의약품처럼 지난해 기준으로 47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의료기기 도매상 한 곳의 공급 비율이 90%가 넘는 병원이 무려 25곳입니다. 의약품 독점 공급 병원보다 3배가 많습니다. 의약품은 8개였죠. 이런 의료기기 독점 공급 병원들 중에 이번에도 국공립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이건 대단한 우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국공립병원은 중간에 이런 이 독점적인 도매상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 상급종합병원은 27개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총 2,202억 원어치 공급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한 개 도매상이 2,199억 원어치를 공급했습니다. 공급률은 무려 99.8%입니다. 이것은 뭐 사실상이든 실질이든 이것은 독점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유통은 의약품처럼 지분율이나 대금 지급기한 준수, 공급 내역 보고 의무 같은 그런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상 지분율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기는 아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 단계에서 병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간납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간납업체들은 형태상으로는 구매대행, 독점 공급, 페이퍼 컴퍼니 등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본질은 병원이 자신의 계열사를 통해서 물품을 사고 파는 구조입니다. 10년 넘게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최대 공급 도매상 중 31곳이 이런 간납업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사립이 29곳, 국공립도 2곳이 있었습니다. 대형 병원에 의료기기나 치료재료를 납품하려면 간납업체를 거쳐야 하고 10% 수수료를 떼이더라도 아예 계약서도 못 쓰고 버텨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저희 의원실에서 개최한 토론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조가 과연 다른 업종에서도 가능할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만일 학교 급식에서 식자재 납품을 할 때 급식 간납업체를 거쳐야 하고 그 업체가 10% 수수료를 떼어가면 그건 급식비리입니다. 건설업에서 이렇게 하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입니다. 공공조달이면 브로커 비리로 수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이런 불공정 행위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실제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영세 업체들은 갑인 병원과 의린 간접업체의 횡포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의 정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럼 산업의 타협해서 문제가 두 명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정책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전수조사하시고 정형외과 결과와 대책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예, 답변 주십시오. 지금 저희 네. 중요한 석식 정에 관련해서 토론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답변하십시오. 김선민 의원님 지적해주신 간납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래된 그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법안도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 법안으로 제도 개선을 의약품처럼 규제나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안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약간 조사상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의원님 주신 그 정보나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걸 좀 저희가 공유를 좀 받고 어떻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그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